네, 이제 수질화학 마지막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수업은 더 이상 진도를 나가지 않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 지난번에 과제물 하는 연구 있죠, 그죠? 과제물에 대해서 한번 제가 문제를 시간이 나는 한도 내에서까지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부터 12번까지 문제가 있는데 대부분의 문제를 학생들이 다 풀었습니다. 다 풀었는데 유독 제일 많이 틀린 게 12번 마지막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 마지막 문제를 먼저 풀고 그 다음에 이제 11번, 10번 이런 순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번 먼저 보겠습니다. 12번을 보시면은 자, 먼저 그렇게 돼 있죠. 자, 일단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공식이 있습니다. pH 현기성 수조내에서의 pH는 이런 공식이 있었습니다. 이게 있었습니다. 그죠? 자, 여기에 문제를 보시면 소화전 내의 탄산수소 이온 농도가 탄산수소 이온의 농도가 얼마냐 했더니 5,500이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이 농도가 아니고 CaCO3로 나타낸 이것으로 나타냈다 이 말입니다. 알았죠? 그러니까 이게 5,500mg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것이 CaCO3로 환산하면 이만큼 있다. 즉 내가 원으로 따지면 1,100원을 가지고 있는데 1,100원을 어떻게 나타냈느냐? 이랬다가 달러 해가지고 1 이것은 뭐죠? 미국 달러로 표현하게 한 거죠. 여기로부터 이것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이것은 이 5,500mg이 이게 있는 게 아니고 5,500mg이 이것의 존재에 들었단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소화조 중에 이산화탄소 함량이 30%다. 이산화탄소 함량이 30%다라고 했는데 30%란 말은 이때 이 이산화탄소는 기압입니다. 기압. 이것은 농도이지만 이때 이 식에 들어가는 이 이산화탄소는 기압입니다. 이 기압은 실제 수조 내의 기압이 지금 0.9기압이라고 했는데 0.9 기압이 기체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안에 30%가 이산화탄소란 말은 그 중에 0.3만큼이 ATM 이 말이죠, 그죠? 0.27만큼 있단 말입니다. 이산화탄소의 압력이, 그죠? 그 다음에 이것을 갖다가 이제 실제 HCO3-의 농도로 바꿔줘야 돼. 보통 제일 간단한 것은 그냥 이 농도를 알칼리드로 나타내진 농도를 그냥 나누기 5만, 그죠? 5만으로 나눠주면은 이것이 바로 뭐냐? HCO3의 몰 농도입니다. 이것은 몰 농도. 이렇게 바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제일 간단합니다. 그래서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냥 이게 알칼리드로 나타내져 있는 농도라면 나누기 5만 하면 됩니다. 실제로는 이것은 지금 탄산칼슘으로 나타내지는 농도이기 때문에 이것을 탄산칼슘의 그람 당량으로 나누어 주면은 이것은 탄산칼슘 그람 당량이 얼마죠? 50g, 즉 5만 mg 이기 때문에 5만 5천으로 5만으로 나누면 됩니다. 5만으로 나누면은 이게 바로 뭐냐? 이게 바로 노르말 농도입니다. 노르말 농도. 이 노르말 농도를 갖다가 이게 바로 뭐냐면은 탄산칼슘의 노르말 농도, HCO3의 노르말 농도. 이것을 HCO3의 밀리그램 퍼 리터로 고치려면은 노르말 농도를 밀리그램 퍼 리터로 고치는 걸로 하면 되느냐? 곱하기 그람 당량. 무엇의 그람 당량이냐? HCO3-의 그람 당량. 지금 이것은 그 말이죠. 탄산칼슘으로 나타내진 농도이기 때문에 이것의 노르말 농도 나타내려면 탄산칼슘의 그람 당량으로 나눠줘야 됩니다. 이 노르말 농도를 탄산수소 이온의 밀리그램 퍼 리터로 고치기 위해서는 탄산수소 이온의 그람 당량. 그래서 이건 얼마냐면 이것이 바로 61이죠, 그죠? 61g. 61g이 곱하기 6만 1000.
밀리그램으로 나타내면 밀리그램 곱하면 됩니다. 이것을 갖다가 HCO3의 마이너스의 농도를 갖다가 몰 농도로 나타내겠다. 이것의 분자량 나누기 분자량. 그런데 뭐 그람 당량이나 분자량이나 이것은 1가이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나누기 6만천. 끝내는 어떻게 되느냐? 5만 분의 5,500의 노르말 농도를 HCO3-의 밀리그램 per 리터로 고치고 다시 이것을 몰 농도로 고치니까는 끝내는 어떻게 됩니까? 없어져 버리죠. 그죠? 끝내는 남는 게 5만 분의 5,500. 이게 바로 몰 농도입니다. 사실 이 사실 복잡한 게 있긴 있는데 여러분들이 복잡하다 그러면 탄산칼슘으로 나타내어져 있는 농도는 몰 농도 고칠 때는 그냥 탄산칼슘의 그람 당량만 나눠주면 된다. 간단합니다. 그래서 이겁니다. 몰 농도가 이겁니다. 그럼 이걸 여기 대입하면 되죠. 그죠? 결국 pH는 7.9 더하기 로그 CO2는 어디죠? 여기 들어오죠? 0.9 곱하기 0.3 분의 5만 분의 5,500. 여러분들이 학생들 풍을 보면 어떤 학생들은 이걸 계산하고 숫자를 갖다가 정확하게는 0.11 넣어준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 계산해서 0.27 넣어준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게 확실하게 떨어지면 괜찮은데 어떤 경우에 이 숫자가 뭐라 그러죠? 무한소수라고 그러죠. 끝없이 계속 계산되어지는 거 있죠. 그죠? 그런 걸 갖다가 자기가 알아서 그냥 소수 첫째짜리, 두째짜리로 끊어서 집어넣어 줘버리면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이 안에다가 수식에다 이걸 다 쓰고 여러분들 전자기성기를 쓰면은 이걸 갖다가 수식에 다 넣을 수 있습니다. 카시오를 쓰면 그죠? 이걸 다 집어넣고 계산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결과가 7.51이 나옵니다. 근데 보면 알겠지만 애초에 이 유숫자 자리가 두 자리죠, 그죠? 두 자리이기 때문에 유숫자 자리의 덧셈은 어떻게 되느냐? 7.51이 아니고 사실은 7.5까지만 쓸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이때까지는 뭐 7.51을 쓰든 뭐 소수 둘째짜리 숫자를 써도 대략 다 놔두었는데 원래는 7.9 더하기 이 말 정확하게 표현 이 말입니다. 7.9 더하기 0.11 하면은 8.01이죠 사실은. 이지만 유효숫자를 생각하면 한 자리 두 자리 아니지 소수자리 소수자리 이유 보면 한 자리면 두 자리죠 그죠? 그럼 끝내는 여기서 반을 의미합니다. 이렇게만 써줘야 돼요. 만약에 7 더하기 0.1 더하기 0.08 더하기 11.1 이런 게 있다. 그럼 실제 더할 수는 있습니다. 다 더해도 됩니다. 다 더하긴 더하는데 결국에는 어떻게 되느냐? 이 자리가 7.0이다. 그럼 끝내는 어떻게 써야 되느냐? 결국에는 18.3. 이 소수 자리에 맞춰줍니다. 소수의 자릿수. 그렇죠? 덧셈은 그렇습니다. 곱셈은 어떻게 되느냐면 곱셈은 유효 숫자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2.0 곱하기 1.1 곱하기 2.843 곱하기 1.11766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숫자가 있다 그러면 숫자가 뭐 복잡하게 나올 겁니다. 나오겠지만 이때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유효 숫자 자리가 두 자리, 두 개, 네 개, 다섯 개 이렇게 되면은 끝내는 이 숫자는 제일 작은 숫자 앞에서 하나, 둘만 유효하고 나머지는 다 유효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계산한 값이 뭐 예를 들어서 10 대충 보면은 7.248643이 나왔다. 그렇다면 이건 뭐냐? 실제로 쓸 때는 7.2개 유숫자가 2개 여기까지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게 유숫자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구글로 검색하면 됩니다. 유효 숫자의 뭐 기본 규칙, 유효 숫자의 곱셈과 덧셈 한번 보면 한글로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얘도 잘 나와 있고 지금 이것은 사실은 유효 숫자에 대한 것은
뭐 기기분석이나 뭐 수질로 하기 할 수가 없죠, 그죠? 통장에서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글에서 한번 꼭 검색을 해보십시오. 꼭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끝내는 7.5다. 자, 7.5인데 밑에 얘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끝내는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이 소화조 내에서 끝내는 유기물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현미성소에 들어오면은 아세트산 생성균이 있어서 아세트산을 만들고 즉 산을 많이 만들어주고 끝내는 또 산을 많이 만들어내면은 끝낸 그 산을 다시 또 분해해서 메탄을 만들죠, 그죠? 메탄 생성균에서 계속적으로 이런 어떤 반응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끝내는 어떻게 되느냐? 여기 있는 것처럼 휘발성산 중에서 아세틱 애시드, 아세트 애시드가 2000 mg per 리터. 그 다음에 프로피오릭산이 810, 그 다음 뷰티릭산이 210, 그리고 헥사노익 애시드가 20 이렇게 생겼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이런 휘발성산은 종류가 너무 많아요. 이 2000이라는 말은 아세틱 애시드가 2000mg, 이것은 프리피오닉 애시드가 810 각각 다른 게 아닙니다. 그죠? 이것을 그냥 합칠 수가 없어요. 합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로 통일을 해야 된다. 그런데 여기서는 휘발성산 중에서 제일 많은 게 아세틱 애시드입니다. 그래서 이걸로 기준을 해준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의 그람 당량이 뭐냐면은 60. 그래서 모든 것을 전부 다 노르말 농도로 다 바꿔줘요. 분자의 그람 당량이 60, 이것은 74, 이것은 88, 116. 그럼 이것은 얼마가 나오겠죠? 노르말 농도로. 그 다음에 이것을 뭐로 하느냐? 그 다음에 이것을 갖다가 전부 다 아세트산으로 환산합니다. 아세트산의 밀리그램 per 리터. 그렇기 때문에 노르말 농도를 아세트산의 밀리그램 per 리터로 바꾸기 위해서는 이것의 그람 당량만큼만 곱하면 됩니다. 곱하면 돼요. 이것은 나누고, 그죠? 그람 당량이 60이라 했죠. 그러니까 이것들을 전부 다 아세트산으로 해주는 거예요. 아세트산으로. 이거 나누기 60 곱하기 60, 나누기 74 곱하기 60, 나누기 곱하기 나누기 곱하기. 그래서 이거를 각각 계산하지 말고 이걸 그대로 다 계산하는 겁니다. 다 계산하면은 끝내 여기 나오는 건 2656.8, 143.2, 10.34가 됩니다. 보다 더 정확하게 하면 사실은 유수자 4자리, 3자리, 3자리, 2자리이기 때문에 이거 4자리, 3자리, 3자리, 2자리 이렇게 사실 고쳐줘야 돼요. 보다 더 정확하게 한다면. 네. 이때까지는 제가 이걸 안 가르쳐줬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이걸 그대로 더하겠습니다. 이걸 그대로 더하면은 이것이 2810.34 mg per 리터가 됩니다. 끝내는 뭐냐? 이렇게 4종류의 휘발성산이 만들어졌지만 이것을 알기 쉽게 아세트산으로 환산했을 때 양이 이만큼이다. 자, 그 다음 마지막 문제입니다. 이때 가스 내에 이산화탄소의 함량이 40%까지 증가했다. 즉 CO2의 함량이 처음에는 얼마였느냐면은 처음에는 0.27이었어요. 0.9 기압에 30%이기 때문에 0.27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이산화탄소 얼마가 됐느냐? 끝내는 메탄 생성균에 의해서 이런 휘발 생산을 계속 분해해서 끝내는 어떻게 됐느냐? 메탄과 CO2로 계속 분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하게 CO2가 늘어나겠죠. 얼마만큼 늘어났느냐? 나중에 조사해봤더니 CO2가 무려 40%가 되었다. 그 말은 뭐죠? 끝내는 0.9 기압에 40%, 0.36이 됐습니다. 이렇게 늘어났어요. CO2의 농도가. 그 다음에 공식은 이거였죠. pH는 7.9 더하기 로그 CO2 HCO3 마이너스
그런데 HCO3-는 처음에는 얼마 있었냐면은 앞에 보면 처음에 있었던 양은 계산하니까는 0.11이었습니다. 초기 이것의 양은 5만 분의 5,500. 그래서 몰 농도가 같으면 0.11이었어요. 0.11몰이 있었는데 끝내는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휘발성산이 이만큼 많이 만들어졌죠. 그 말은 휘발성산이 이렇게 있으면 이것은 완충용액으로 완충을 시키기 위해서 탄산수소이온을 넣어주는데 이것과 반응을 해가지고 끝내는 RCOO- 플러스 H2O 플러스 CO2 이렇게 됩니다. 이게 바로 식 32-9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책에 보시면 식 32-9에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게 있는 만큼 이게 1몰만큼 만들어지면 HCO3가 1몰만큼 없어집니다. 근데 지금 얼마만큼 만들어졌느냐? 2810.33mg. 그러면 CH3COOH가 지금 이 농도가 2810mg/L인데 몰 농도로 치는 겁니다. 항상 몰 농도로 쳐야 돼요. 이때 이것은 몰 농도로 치면 얼마냐? 6만원 나눠야 되죠, 그죠? 이만큼의 아시드산이 만들어진 겁니다. 휘발성산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될까요? 만약에 이만큼 만들었단 말은 이만큼의 양만큼 HCO3-가 소비될 겁니다. 그러니까 휘발성산이 이만큼 있단 말은 이만큼 똑같은 몰수만큼 HCO3가 결합을 해가지고 이렇게 될 거예요. 결합한단 말은 뭐냐? HCO3가 소비된다, 감소한다 말이죠. 그래서 남은 HCO3는 몰 농도는 뭐냐? 몰 농도는 처음의 농도가 5만 분의 5,500이었는데 소비되어진 게 이만큼. 칩이 됩니다. 그래서 이만큼을 여기에 대입만 해줍니다. 그러면 대입을 하면은 7.9 더하기 로그 이산화탄소의 농도는 40%니까 0.36이 나오죠. 0.36 분의 총량은 얼마였느냐? 0.11. 그 다음 여기에서 소비되어진 양이 이만큼 6만 분의 2810 이걸 계산을 하면은 7.143 즉 그냥 아까 말한 것처럼 이거 뭐 소수 유효 숫자가 두 자리죠, 그죠? 7.1입니다. 뭐 이렇게 다 써도 됩니다. 아직까지 7.1.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 11번을 보겠습니다. 11번. 자, 이 BOD를 재는데 300ml짜리 됐습니다. BOD의 병 크기가 300ml입니다. 여기에 이 농도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희석을 적절하게 했습니다. 적절하게 했는데 가라앉아서 안 보이네 화면이. 네. 여기다가 2mm, 5mm, 10mm를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여기 BOD 배터리 이렇게 있는데 여기다 2mm 또 나머지 하나에는 5mm 그 다음 여기는 10mm 이렇게 넣은 겁니다. 넣어서 그 다음에 초순수를 다시 또 채워서 그죠? 채워서 그 다음에 용존산소의 변화를 봤습니다. 그랬더니 표와 같이 나왔어요. 끝내는 넣어준 실의 부피가 2mm일 때, 5mm일 때,
10ml일 때 처음에 초기에 용존산소 넣자마자 이때에 용존산소의 농도를 쟀더니 9.1, 9.0, 9.1 그리고 바탕 용액은 9.2였습니다. 근데 이게 5일 지나고 나서 말기에 다시 한번 5일 지난 다음에 다시 쟀더니 여기에서는 이산화탄소 산소의 농도가 7.6, 여기는 5.7, 여기는 0.5, 0.4, 여기는 9.0이 나왔습니다. 끝내는 소비되어진 산소의 양은 얼마냐? 그 여기서 이렇게 되면 되죠, 그죠? 1.5, 3.3, 8.7, 0.2. 근데 우리가 할 때는 항상 할 때 있었죠, 그죠? 비우기를 잴 때 조건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소비되어진 양이 2보다는 커야 된다. 2보다 작아요. 그래서 이것은 사용할 수가 없다. 그 남아있는 산소의 농도가 얼마보다 커야 된다? 0.5보다 커야 된다. 그런데 지금 0.5보다 작습니다. 이 말은 뭐냐? 산소 농도가 너무 낮기 때문에 실제로는 유기물이 더 있으면 더 분해할 수 있는데 산소 농도가 작기 때문에 분해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제대로 이게 전부 다 그 산소가 유기물을 분해했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 또한 사용 수가 없다. 끝내는 뭐냐? 우리가 쓸 수 있는 것은 이 자료입니다. 이 자료와 이 자료를 이용해 봅니다. 그렇죠? 그래서 권한 공법이 두 가지가 있죠. 그렇죠? 하나는 정확한 식, 하나는 간략한 식. 정확한 식은 공식이 뭐였죠? 비우기 5는 P분의 공식이 있었습니다. 저는 못 외우지만 여러분들은 뭐 외워야죠. 그죠? B2 마이너스 D2 마이너스 D1 B1 마이너스 D1 마이너스 B1 마이너스 B2 이 공식입니다. 전 잘 못 외우겠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외울 수 있을 겁니다. 여기 대만 됩니다. 초기 이게 바로 초기입니다. 초기 1, 그 다음 이게 말기 2 이렇게 됩니다. 그대로 대입하면 되죠, 그죠? 희석 배수는 300ml에 2ml가 들어가고 5ml 들어갔죠, 그죠? 끝내는 희석 배수는 뭐냐? 300ml 중에서 5ml가 들어갔다. 다음 B2 마이너스 D2. B2가 바탕 용액에서 나뉘죠, 그죠? 9.0 마이너스 7.0 마이너스 B1 초기의 바탕 용액 초기의 9.2 마이너스 9.0 이것은 지금 5.7이 되어야 되는 거죠. 5.7 잘못 적었습니다. 5.7 마이너스 B1 9.2 마이너스 9.0 이건 계산하면 되죠, 그죠? 이렇게 계산하면은 185.8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간이식이 있습니다. 간이식은 공식이 P분의 B2 마이너스 D2 되면 되죠. 희석은 300분의 5고 B2는 여기 나와있죠. B2 D2 9.0 마이너스 5.7 이렇게 하면은 계산하면은 이것이 198 어떻게 보면 이 값이나 이 값이나 몇 프로 차이 안 납니다. 그죠? 자, 여기까지가 11번이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번 문제는 다음 강의 때 하겠습니다.